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엔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대형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합격 예상 점수를 계산할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여러분 입장에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배치표들이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해 주니까 그 활용법만 제대로 익히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수능 점수가 상위권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고, 그리고 모홈 지원 대학을 선별하는데 오롯이 컨설턴트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방진 얘기죠. 만약 컨설턴트가 꿈이신 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셔서 꼭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전반적인 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곧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결제를 하시게 되면 전년도 원하는 지원 후보 대학의 입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어디가 자료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환산 점수를 통으로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과목별로 합격생 100분이라 알려주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를 가셔서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각 과목별 100분위를 조사를 해둡니다.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블로그 한 번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마찬가지 검색어를 치신 다음에 그 대학의 입결 100분위, 합격생 100분위를 조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도자료라는 데를 보시면 각 시험이 끝났을 때 관련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영역 과목별 표준점수 도수 분포라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누적 인원수를 확인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도표를 보고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단계만 좀 익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0일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면 평가원에서 또 보도자료에 이번에는 2022학년도 이 데이터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수능 성적표를 옆에 놔두시고 여러분 표준 점수나 아니면 100분이나 등급을 가지고 본인이 전체 누적 100분위 또는 누적 등수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누적 인원수하고 올해 여러분의 추정 등수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어느 정도 내가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모홈 지원 대학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 자녀분이 첫째 자녀라서 입시를 처음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 여러분 정시 컨설팅 시리즈를 보신 그 밑에 댓글을 다 보시지는 않으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진짜 부모님께서 열심히 찾으시고 제 의견이 맞다고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즉 뭐냐면, 처음에는 헤맸는데 하면 할수록 이해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이 대학을 쓸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했더니 아쉬움도 그런 후회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결국은 다 제공을 해줄 거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활용법을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상정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같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활용을 매우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검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요거를 같이 한번 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어에 2021학년도 성균관대 어디가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값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분께 자료 정리가 잘 됐다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물론 이건 대학 어디가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합격생 70%의 과목별 백분위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학계열에 국어는 93%, 그리고 수학은 93%, 탐구 95.5%라고 되어 있고 세 과목 평균 백분위가 92.8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 문과에서 성균관대 중상위권 가려면 대단히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성균관대 공학은 공식적으로 2등급이어도 갑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모집 인원이 3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문과하고 이과 중에서 똑같은 이름의 대학교다. 그러면 문과보다 이과가 가기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환산 점수 같은 건 나중에 온라인 배치표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모험 지원 대학을 찾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 2등급, 2등급이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2등급이어도 1컷에 걸치는 게 아니라 2등급 중간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대충 작년에는 성균관대가 몇 등급에 몇 점 정도면 합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이번에 연세대, 우리 인기가 좀 많은 대학이죠. 스카이 중에서 당연히 하나고 연세대 중에서 스카이, 즉 신소재 공학부를 한번 보시면 국어는 93%, 그리고 탐구는 93.5%고 그리고 수학이 96%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등급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작년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알겠죠. 1컷이 아마 5.03%였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론상 1등급 컷에 있다라고 지금처럼 아까 얘기 드렸죠. 각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입학 결과, 즉 70%의 과목별 백분위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메모를 해 두시는 거예요. 연세대 신소재는 93%, 96%, 93.5%고 평균 94.83%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입학처 홈페이지 가셔서 엑셀표를 다운받으셔서 거기 대입해서 구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온라인 배치표가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전 과목을 다 할 필요 없고 우리 중요한 게 어차피 수학이니까 제가 수학 계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6%가 70% 합격 점수였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그 밑에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신소재를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는 의외로 수학이 2등급이어도 합격한 학생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여기 써라 이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률을 보고 확률이 높은 대학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연세대 신소재가 93%, 96%, 93.5 과목은 여기에 써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재작년 데이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96%는 동일한데 국어가 점수가 살짝 높았죠. 그래서 이런 변동 추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 나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제 우리 평가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누적 백분위. 근데 누적 백분위라면 또 우리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확 파악하기 힘드니까 저번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적 인원수를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비교를 해보면 연세대가 합격한 학생의 70% 컷이 몇 퍼센트였죠? 96%였습니다. 96%. 그러면
여러분들이 96%가 1컷이니까 1등급 컷이 96%니까 그럼 1등급 컷 표준 점수를 찾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강조드렸죠. 작년에 수학 1컷이 표준 점수가 13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작년에 1컷이 5%, 그러니까 95%까지가 1컷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96%는 아니지만 어쨌든 7,000명 정도가 1등급 96%라고 가정을 하면 연세대 신소재를 합격한 학생의 70%의 소위 말해서 누적 인원수, 쉽게 얘기 드리면 수능 학생을 전체로 등수를 매겼을 때 7,000등 정도 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등장시켜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아까 연세대 신소재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수학의 합격생의 70%의 수학 100분위가 96%니까 평가원의 데이터를 보시고 96%에 해당되는 인원수 누적 인원을 보는 거예요. 7,000명 정도가 되는데 7,000명 정도 안에 들면 연세대 신소재를 써볼만 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면 연세대를 뺀 다른 군의 안전지원 대학 카드 확실히 있다면, 또 강조드려요. 다군은 제외합니다. 연세대를 제외한 다군을 제한 나머지 군에서 안전지원 대학 카드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연세대 신소재를 써보게 할 거란 얘기예요. 7,000등 전후라면. 물론 7,000등 아니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 점수가 좋다면 연세대 신소재를 안전으로 걸고 의치한수로 모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흘려듣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컨설턴트하고 상담할 때 그래도 이해도가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1월 된 평가원에서 이번엔 2022학년도 거를 발표하겠죠. 지금 이건 작년 겁니다. 그러면 22학년도 발표가 되면 여기에 쭉 표준 점수가 나오고 성별에 따른 인원수가 나오고 지금처럼 누적 인원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뭐 썸네일에서 누적 100분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누적 인원수,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걸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세 개 사이트에서 최고점의 표점은 152, 150, 148이니까 평균 150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1컷이 137, 135, 136이니까 올해 2022학년도를 얘기합니다. 평균 136을 잡으면 지금처럼 표준 점수 구간이 15칸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반면에 작년에는 130점이 1컷이었고 최고 점수 표점이 137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7칸이 나왔는데 뭐 선택 과목 유불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지겨울 거니까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7칸 구간에 나뉘어져 있는 인원을 15칸으로 늘려서 인원수를 뿌리는 게 평가원의 목표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즉 고득점의 동점자 수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22학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데이터 자료가 누적 인원수가 나올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추정치를 할 때 그냥 이건 이론상 이렇게 동일하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추정치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인원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는 적고 여기서 좀 확 늘고 또 여기서 점점점 늘어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방지게 유추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돗자리 피고 컨설턴트 때려치고 진짜 유명한 점쟁이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식 데이터를 보고 활용하자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시다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인원수는 적을 거고 여기에 인원수는 많을 거긴 하지만 우리 앞에 표에 봤던 것처럼 누적 인원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100분위를 조사해서 21학년도에 누적 등수가 몇 등 정도인지 추정해보고 그리고 내 점수를 여기다 대입해봐서 2022학년도에 내 누적 인원수 등수를 유출을 하시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데이터가 탄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온라인 배치표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예측 점수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누적 인원수를 잡고 나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말씀드렸죠. 3페이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누적 인원수 그리고 총합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어차피 중상위권 대학이 일반적이라서 후보군을 21개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인서울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그리고 수도권 주요 6개 대학. 여기에 포함해서 21개 대학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누적 인원들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누적 인원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의 합격 예측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 표 보실 때 조회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냐면 여기에 보시면 15,000명이 자, 이거 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예체능 빼고입니다. 그리고 수시 빼고예요. 정시만 11,000명을 뽑았는데 지금은 15,000명을 뽑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시 인원이 상위 15개 대학은 32%가 늘었다. 이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상위권은 고인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수능 1등급 컷의 예상 숫자가 15,00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자연계는 짜게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10일 날 공식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컷 예상 숫자는 15,600명 정도. 자, 그러면 작년 인원하고 제가 데이터는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 인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이왕 화면 만든 거 김에 자, 볼게요. 작년에는 1컷 인원이 7,000명이었어요. 그죠? 자, 또 여러분들 토달면 안 돼요. 수시 합격생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오롯이 정시로 안 가는 것도 저도 알아요. 의치한수로 퍼진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계에 현업으로 있는데. 근데 그거 다 따지면 정말로 어려운 강연이 될 거니까 그거 무시하고 지금 단순하게 1등급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셨죠? 작년에 7,000명이었던 게 스카이는 1,200명을 놓고 싸웠다고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5,600명이 1,800명을 놓고 싸워야 된다고요. 이제 자연계는 감이 오시죠? 그래서 1등급 맞았다고 해서 어설픈 1등급은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얘기는 가슴 아프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의치한수 스카이를 노리는 게 진짜로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다른 군에서 여러분이 안전지원 대학을 찾는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1등급을 1등급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100분위도 100분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적 100분위, 즉 누적 인원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반면에 문과는 확통해서 1등급 받는 숫자는 제가 볼 때 진짜 2,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13,000명이 보시면 1,200명 갖고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은 수학 성적표가 1등급이 찍힌 학생은 당연히 최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 2등급이어도 무조건 실망하지 마시라. 특히 재수생은 작년에 1등급을 계속 받던 학생이 2, 3등급이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라. 누적 인원수를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작년은 배제시키고 이제 우리 올해 것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5,600명 정도가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적하고 기백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자연계만 스카이만 놓고 보면 1800명이에요. 그죠? 스카이 인원수가. 다시 한번요. 1800명을 15,000명이 두고 싸워야 돼요. 근데 강조드렸죠? 자연계는 극상위권은 결국 의치 한수 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의치 한수약까지 전체 다 포함하면 6,200명 정도가 합의되는데, 근데 이거 표 잘 보셔야 돼요. 특히 표 위에 있는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건 인문하고 자연을 합친 3,600명에 더한 거니까 6,200명 중에서 1,800명 정도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4,400명 정도가 자연계 스카이 플러스 의대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를 지나갔으니까 우리 다른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른 대학은 서성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제 말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일단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여기서부터 솔직히 연대 고대도 그렇긴 하거든요. 문과하고 이과의 입결 점수가 차이가 너무 커요. 인문계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를 들어가려면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문과에서는 진짜 극상위권 고인물 학생들이 빠져나갈 대학이 없어요. 물론 문과 전형에 의대나 한의대가 있긴 한데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럼 결국은 스카이, 서성한으로 그냥 진짜 차분차분 등수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반면에 서성한이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계 서성한이는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수월해요. 우리 아까 성균관대도 확인했지만 평균이 93%였잖아요.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 그죠? 그래서 교차전 이거 무조건 자연계 선택했던 학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감이 아니라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일단 서성한이는 자연계 학생 숫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카이 자연계 학생하고 합쳐서 누적을 하면 3,800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의대를 합치게 되면 9,728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인문계 학생 3,600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600명 정도를 빼면 6,1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6,100명 정도. 그럼 15,000명 중에서 6,100명 정도 되면 의치 한수약, 수학에 한해서입니다. 수학에 한해서 서성한 일을 써볼만 하겠구나.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은 미련하게 컨설팅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 같은 경우도 정시 입결을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자연계 안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순 계산한 거니까 꼭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고 같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서성한이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죠. 뭐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문과로 보면 분명히 상위권 대학은 맞긴 한데 생각보다 공과대학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외대 같은 경우 심지어 자연계도 통계를 안 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분리캠퍼스 개념으로 분명히 있잖아요. 공과대학도. 경희대도 분리캠퍼스가 있고 중앙대는 또 사실 복잡하죠. 이과가 서울에 있기도 하지만 물론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순수 이과는 보통 서울에 많으니까. 근데 안성 캠퍼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원은 좀 복잡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공과대학은 여기 포지션이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공과대학, 자연계 숫자는 1,756명이 되고 그 다음에 스카이, 서성한이 합치면 5,6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의대, 인문계, 자연계 다 포함하면 13,000명 정도가 인원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또 문과 학생 수 숫자를 빼야 되겠죠. 5,200명 정도를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자연계 학생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5,200명 정도 되면
8,000명 정도가 될 건데 그래도 사실 이거 인원수보다 적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수시 인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인 감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건동, 홍숙 합치면 자연계는 1965명. 그리고 스카이부터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7,569명. 그리고 인문, 자연 합치고 의대 합치면 16,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나와서야 비로소 수학 1등급의 숫자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같이 따져주시는 분석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만 우리 대학이 상위권 대학으로 쳐지지는 않죠. 입시 설명 여기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국승세단, 아주 이나 이렇게 포함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국승세단 자연계만 하더라도 요 정도 인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누적은 요 정도 될 거고 의치한수까지 합치게 되면 그때는 2만 명이 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과 정도 빼게 되면 한 11,0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위 21개 대학이 아마 이렇게 다 분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모험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큰 곳에서 모험을 하실 수 있고 안전지원 대학도 이렇게 찾으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동영상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장사 미천일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그 정시 지원이 보통 1월 초에 있죠. 12월 말까지 공식 데이터를 정말로 열심히 분석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그걸 보고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컨설팅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컨설팅 한다면 저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비용 낮게 책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공포심을 위해서 바가지 씌우는 건 하지 않겠으나 낮게 책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저는 고급 정보를 제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분석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반 학생들이 왔을 때 그 손에 선물 하나 없어도 너 선물 안 가졌으니까 대충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또 간혹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걸 보고서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꼼꼼히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잘났다는 뜻도 되긴 하겠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여러분들을 간보기 한 다음에 요새 말해서 흑우라고 그런다면서요. 호구라고 생각하고 눈탱이 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동영상 보는데 지난번 이번한테 벌써 파악하는 데만 50분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달린 정시지원 컨설팅을 50분 만에 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50분 동안 그걸 다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단가가 50분짜리 컨설팅이 60만원에서 80만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컨설팅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다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든 그게 담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비용을 지불한 컨설턴트이든 간에 긴장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대해 줄 거예요. 그러니 머리 아프셔도 저와 같이 끝까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일, 11일 날은 저희 반 학생들 수능 성적 조사 때문에 바쁠 겁니다. 그래서 10일 날 새벽이라던가 11월 날 공식 대표 분석 자료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입시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